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하나의 레드백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국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합참에서 100대 이상의 K-21 추가 소요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소요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예산을 타내면 2024년부터 육군은 새 K-21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육군 제7기동 군단에 K-21을 더 배치한다며 북한의 탱크는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유사시 안정화 작전에선 K-21이 K2 전차보다 유용한 전력이라고 판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방산 수출 시장과 미래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끝없이 진화하는 무기로 주목받았습니다. 내부가 디지털화된 4세대 K-21은 방어력과 화력,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러시아제 152mm 자주포탄 파편은 물론 1km에서 50mm를 관통하는 날개 분리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40mm 중기관포를 탑재했고 사정거리 2500m급의 대전차 미사일 2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장갑제보다 30% 경량화됐음에도 74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고 수중에서도 시속 7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앞으론 현공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디펜스는 2016년 벨기에 CMI 디펜스사와 750만 유로 규모의 포탑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K-21 장갑차 차체에 CMI 디펜스사의 105mm 포탑을 탑재한 K-21 XCA 105mm 경전차를 제작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며 선보였습니다. 한때 포사격 성능 시험에서 호신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후 점차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K-21이 나온 뒤 전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양산 K-21에 레드백의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구체적인 기종 선정 때 기존 K-21 추가 주문이 아닌 레드백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고 합니다. 레드백은 하나디펜스의 기동 화력체계 개발 역량과 호주와 이스라엘 및 캐나다와 미국 등의 방산 기술이 접목된 결정체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최고 시속 65km로 야지를 달릴 수 있고 항속거리가 520km에 달합니다. 우리 군이 실전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K9 자주포의 파워팩을 장착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방호력과 기동성으로 꼽힙니다.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인 플라산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방호 설계 및 강화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차량 하부 공간을 차지하던 포션바 형식의 완충장치 대신 앞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를 사용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에 특수 설계된 폭발 충격 완화 장치를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ISU 탑재는 기동성 향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차량의 무게를 가볍게 해줄 뿐 아니라 지면 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승차감을 향상시켜줍니다. 여기에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하면서 주행 성능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고 진동과 소음은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가 탑재된 것도 특징이며 K-21을 호주인의 체형을 고려해 내부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군 관계자는 K-21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레드백을 만들 수 있었으며 두 장갑차는 DNA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DNA의 형제 사이지만 K-21과 레드백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K-21에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레드백의 신기술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능동방어 시스템인 아이언피스트가 있습니다.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미사일을 탐지하면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레드백엔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피스트가 갖춰졌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의 아이언피스트입니다.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도 있습니다.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조준경과 잠만경이 외부를 관측하는 도구인데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아이언 비전은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줍니다. 고개만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은 이스라엘 기술입니다.
또한 레드백의 궤도는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 궤도입니다. 고무와 내열성 강화 합성 섬유와 철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CRT는 철제 궤도와 비교하면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 성능이 높아지며 내구성도 더 늘어납니다.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입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레드백의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 그리고 CRT는 예산만 주어진다면 K21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양산 때 K21의 고질병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K21의 도하 성능입니다. K21은 양쪽에 특수 에어백을 달았으며 강을 만나면 에어백에 공기를 불어넣어 물에 장갑차를 띄웁니다. 산을 끼고 흐르는 강이 많은 한국의 지형을 고려한 성능입니다. 유사시 기동군단이 올라갈 북한은 다리가 많지 않고 탱크나 장갑차의 무게도 견딜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도하 장비 없이도 K21이 강을 건너야만 한다고 육군 지휘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도하 성능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장갑차의 무게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25톤의 K21이 다른 IFV보다 가볍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입니다. 반면 레드백은 도하 성능이 없습니다. 대신 두툼한 장갑을 여유롭게 둘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과 2010년 7월에는 K21이 도하 도중 침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 순직자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K21 도하 훈련을 할 때 조종수만 K21을 탄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에어백 뒤쪽에 바람을 덜 넣는다. K21이 강을 건너는 동안 특전사 부대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만일을 대비해 옆에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도하를 할 만큼 깊은 강은 많지 않습니다. 육군은 순식간에 다리를 놓는 자주 도하 장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21의 레드백의 피를 수혈하기에 앞서 육군이 레드백을 직접 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호주에서 평가를 마친 레드백 2대가 올 연말 한국으로 귀국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에 레드백 시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육군이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시범 운용을 위해 레드백 2대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져오건 새로 주문하건 이제야 우리 군은 레드백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군은 레드백 2대를 굴려보면서 K21 2차 양산 사업에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심산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레드백의 호주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출하려고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미 6륜 장갑차 및 4륜 장갑차와 총기류 등이 군에서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배치된 K21도 레드백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K21을 야전에서 공장으로 가져온 뒤 점검하고 성능을 높이는 창정비가 이뤄집니다. 이때 성능을 레드백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신형 레드백의 단가는 40억 원 수준인 K21보다 꽤 비싼 편입니다. 창정비 비용도 20억 원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K21을 현재의 레드백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이번에 바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방어력에선 K2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저출산 시대에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